저는 하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노경수라고 합니다. 네, 신경성 식욕부진증은 거식증이라고도 하는데 마르기 위해서 강박적으로 먹는 것을 제한하는 섭식장애의 일종으로 심리적, 정신적, 사회적 장애입니다. 남성보다 여성에게 더 많이 나타나고 생명을 위협할 정도의 극단적인 체중 감소가 특징이고 환자 자신에 대한 왜곡된 신체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심한 저체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정상 체중이거나 오히려 뚱뚱하다고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진단은 문진을 통해서 합니다. 일반적으로 신경성 식욕부진증 환자는 나이와 키에 알맞은 정상 체중을 유지하기를 거부하거나 저체중임에도 불구하고 살이 찐다는 것에 대한 강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성은 3개월 이상 지속된 무월경증이 동반될 경우에도 진단합니다. 그러나 처음 진단할 때 체중 감소를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질환들, 예를 들어 위장관 장애, 뇌종양, 잠재성 암, 에이즈 등의 질환을 감별하고 신경성 식욕부진증으로 인한 합병증으로 생긴 내과적 위험도에 대해서도 평가하기 위해서는 내과적 평가 또한 면밀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유감스럽게도 성장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신경성 식욕부진증이 나타났다가 자라면서 치료를 안 받아도 저절로 사라지는 경우는 매우 드물어서 반드시 치료가 필요합니다. 특히 환자의 20% 정도는 장기적인 장애가 남습니다. 네, 외래 치료가 원칙이긴 하지만 체중 감소가 매우 심해서 정상 체중의 30% 이상 저하된 경우, 또 심각한 내과적 합병증이 있는 경우, 치료가 불가능할 정도로 심한 가족 문제가 있는 경우, 사회적 고립이 심한 경우, 그런 것들에는 입원 치료가 필요합니다. 네, 신경성 식욕부진증 치료의 궁극적 목표는 환자가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고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한 삶을 회복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정신치료와 약물치료를 병행하는 것이 가장 좋으며 환자가 본인의 문제를 올바로 인식하게 되면 여러 가지 치료 기법이 다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신경성 식욕부진증의 경과는 회복에서부터 심각한 합병증에 의한 사망에 이르기까지 다양합니다. 단기적인 치료 성과는 나쁘지 않지만 충분한 체중을 다시 얻은 후에도 음식과 체중에 대한 부적절한 인식이 지속되는 경우가 흔하고 이로 인해서 대인관계 장애와 우울증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체 환자의 20% 정도는 장기적인 장애가 지속이 되고 여러 연구 결과들에 따르면 사망률이 5 내지 18%에 이르기 때문에 예후가 좋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네, 계획을 세워서 매일 식사와 간식을 규칙적으로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일 다양한 음식을 계획한 양만큼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고 먹을 수 있는 음식의 양을 점차적으로 늘리는 방법도 좋습니다. 또한 다이어트 음료 섭취를 피하고 물을 충분히 섭취합니다.